제가 제습기를 미니 이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펠티어 소자든 뭐가 됐든 금속면을 차갑게죠.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차갑게 거기에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잖아요. 롤 아이스크림. 예, 그런 것처럼 차갑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운 바람을 끌어들이면 여기 면에 부딪혀서 물방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방식의 제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에어컨으로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것을 한 면, 두 면, 세 면 이렇게 좀 이게 전기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죠. 가격에 따라서 3면, 4면, 5면 이렇게 해서 이 금속을 갖다 바람이 통과하게 되면은 차가워진 금속이 5개든 10개든 그렇죠. 면이 많아지면은 좀 더 차가워지겠죠. 이런 형태의 에어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뿔만 제때 이렇게 갈아주면은 그거로 인해서 세균이 발생할 일은 없어요. 또는 거기다 구리를 좀 약간 도금을 해준다든지 알루미늄이라도 그렇게 해서 세균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데는 에어컨에 이렇게 구리 동간 있잖아요. 거기다 알루미늄에다 구리를 약간 도금을 약간 살짝 두껍게 해갖고 동간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다른 데서도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에요. 알루미늄 판에다가 구리를 도금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가를 졸려가면서도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증발기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좀 더 시원해지는데요. 이것은 증발기뿐만 아니라 응축기에도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습기 모양으로 제습기 이 금속판에도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지그재그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표면적을 넓힌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많은 공기가 부딪혀 가지고 차가운 물로 변해서 밑으로 떨어져서 제습기 역할도 하면서 에어컨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데다가도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통과하면 시원해집니다.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다가 스크류를 넣어주거나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시원해집니다. 그 공기 통로 안에 중앙 냉방단 모든 통로에 홈을 파주는 그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앙 냉방단의 모든 공기나 물이 흐르는 액상이 흐르는 홈을 파주면 시원해진다. 또는 뜨거워진다. 이렇게 공기는 냉기나 열을 가열을 시키니까 좀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도 이제 금속 통로를 만들어주고 수십 개나 수백 개 이렇게 냉각 물질 또는 냉매 물질 아니면 물도 냉매 물질이 됐어요. 그걸 통과하면 좀 더 시원해집니다. 부지포망을 달아서 좀 더 공기를 시원해서 도심 같은데 수만 개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인다 팬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지포망이나 공기 필터망을 둬서 공기를 정화시켜서 도심의 공기를 수만 개 수십만 개에서 설치해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당 10,000-1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만드는데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테러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 금속 통로를 수십 개, 수백 개 통과한 것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통과한 것을 이렇게 건물의 중앙 냉난 방식으로 이것을 통과하면 건물 전체가 이제 시원해지죠. 이 길이가 좀 더 길면은 더 좋아요. 그것이 이제 금속이면 더 좋아요. 금속 자체가 금속이면 더 좋다. 원가 때문에 이제 선풍기 같은 데는 금속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한 거기다 차가운 냉기를 좀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팬이든 뭘 방식을 통해서든 그것도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양시장 같은 데나 이렇게 그렇죠 수영장 같은 데서도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순환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또는 이런 금속통이고 거기가 금속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걸 가열을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원자력 방식이든 아니면 석탄이든 석유든 가스든 또 화목난로든 뭐가 돼 이걸 가열을 하면 물이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빠르게 물을 공급하거나 전기 발전에 도움이 이런 것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 가지고 가열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의 큰 보일러 물통으로 옮겨서 전기 발전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도 이렇게 이거 아니더라도 보일러 물통을 작게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거기서 가열 방식으로 물을 끓여서 하나의 큰 보일러 탱크로 옮겨서 그쪽에서 전기 발전을 하는 방식을 원자력이든 석유든 석탄 발전이든 가스 발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태양광으로서 제가 이렇게 이게 어디 갔나?
그러니까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중폭을 시켜갖고 이런 것은 이제 수십 개 수백 개 해가지고 이걸로 물을 끓일 수도 있고 한목 나오겠죠. 저 태양열 조리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증기 발전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증기는 넣고 정제를 지켜서 물을 팔고 소금도 판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도 이렇게 태수 담소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군사적으로도 밑을 태우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 해서 빛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 홈을 파가지고 오목 렌즈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레이저광 같은데도 레이저광 증폭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홈을 판 것을 몇 겹을 되풀이하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러면 보다 광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빛을 증폭하거나 레이저광을 증폭하거나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여기를 통과시켜서 이런 것들 렌즈를 수십 개 없던 통과시켜 빛이 처음 했던 것보다 빛이 이제 빨리 사라지잖아요. 여기서 빛이 거기 이제 맺히면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속도가 이쪽에서 걸리면서 이렇게 빛이 더 많이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노 구조로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빛을 증폭하는 장치가 어떤 집안의 조명 증폭, 레이저 증폭, E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볼록 렌즈 같은 거를 수십 개, 수백 개 해가지고 여기다 비춰가지고 큰 볼록 렌즈로 해가지고 증폭하는 방법을 얘기했더니 간시다 어떤 교수님이 제 방송의 특성상 좀 옛날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발표하시더라고요. 그것도 YTN인데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저는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는데 관련된 증거를 유튜브에 올렸죠. 또는 거기 서울시 의회도 가셨고요. 카이스트도 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내역도 하시고 또 한화 천모 광고하시고 수출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의 영상 레이더도 제 기술을 제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제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LG도 그렇고 광고한 데가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기술이 나오고 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의 민영사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가상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에 들었다면 가상적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전 세계에 들었다면 전 세계 이제 정부차관이 다 들었다. 그럼 제 페이스북에 조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계속 내셨어요. 조한미군 활동과 더불어서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하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런 금속 통로가 이게 있고 금속 어떤 통로가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금속 통을 가열하는 원자력으로 가든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태양열로 가열을 해서도 물을 공급하여서 전기 발전하거나 난방에 하거나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 양시장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리는 공기가 됐든 물이 됐든 액상이든 이렇게 잘게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금속관을 통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갖고 빨리 끓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에도 이게 원리 가운데 안에다 수된 내서 하면 물 냄새, 금속 냄새도 안 나죠. 정수기에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어떤 전기 주전자 있잖아요. 중국산 한 10,000원 하던데 그거를 작은 단위로 몇 개를 만들어서 2개든 3개든 언어프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물의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이에 따라 현재 있는 지금 보일러 난방 있잖아요. 보일러 난방에다가 난방과 어떤 온수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난방만 되게끔 해주시면 의외로 전기비도 많이 들고 의외로 전기비도 많이 들고 의외로 전기비도 많이 들고
거기 뭐죠? 가스비 생각이 가잖아요. 가스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 주전자 얼마 안 들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 물을 끓여도 뭐 이렇게 전기비 이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하고 물량을 따라 조절을 하고 그래서 끓이면은 이제 큰 통으로 옮겨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석탄 발전 이런 발전 종류의 전기 발전할 때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물을 끓이거나 맥상을 끓이거나 공기를 가열하거나 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공기를 가열해 가지고 이거를 뜨거운 공기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은 모듈 단위로 가열해서 큰 모듈로 옮기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큰 보일러 탱크로 옮겨가지고 물통으로 옮겨서 그걸로 이게 순환 펌프를 통해서 바닥 난방 우리 이렇게 지금 엑셀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기 위에 이렇게 보일러 분배기 있잖아요. 그 위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다. 되게 싸게 든다. 뭐 거기다가 이제 도시가스 있잖아요. 거기서 끓인 물을 거기다 붓는 방식도 괜찮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 온수기나 주방의 온수기, 주방에 그릇이 있을 때 샤워할 때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 가스로도 가열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작은 물통 단위로 가스를 끓인다. 2개, 3개, 4개, 5개 해서 그래 한 군데 큰 물통으로 모아진다. 복잡한 것 같지만 전기가 되게 적게 들고 빨리 끓습니다. 언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만 끓이면 필요한 거 정수기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정수기 같은 펠티어 소자 같은 거는 이용하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런 금속 통로를 이런 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통로를 차가운 물을 통과시켜서 펠티어 소자 같은 말 이걸 얼린다는 거죠. 얼리게 되면 이거 차가운 물이 되게 빠르게 공급이 된다. 아니면 그냥 이런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통이 자그맣게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게 기술의 구조고요. 자그맣게 쪼개서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쉽게 그것을 냉각을 시켜주면은 이게 물이 작은 단위로 빠르게 이렇게 공급이 된다. 작은 단위로라는 것은 물통을 이만큼 만들어 갖고 빨리 공급할 수도 있고 이만큼 만드는 거 모듈로 2개, 3개, 4개, 5개 아니면 그냥 큰 거 모듈로 해가지고 물을 냉각 방식으로 빠르게 냉각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전기는 좀 들겠지만 그걸로도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넓게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펠티어 소자나 기타 다른 방식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넓게 이렇게 통로를 좀 이렇게 냉각시키는 것은 넓게 만들고 이거를 가열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순행식으로 어떤 공기를 전기는 좀 들겠지만 순행식으로 거기 엔진을 시킨다든지 냉각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공냉식을 할 때는 이렇게 금속판을 이렇게 둬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켜서 금속판을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로 제습기로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냉각으로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이것을 물만 잘 제거해 주면은 이걸로도 공냉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차가운 바람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냉식 냉각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반 에어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더운 엔진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데워진데 열을 신속히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는 여러 군데로 내뿜어서 한 군데나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 내뿜으면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내뿜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열을 나눠서 내뿜으면 한 군데 안에 너무 뜨겁지 않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기 아니더라도 이걸 빨아들여서 흡입해서 이렇게 거기는 열을 외부로 이렇게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열을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도 됩니다. 에어컨 같은 데는 뭐 냉풍기나 이렇게 선풍기가 모듈로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선풍기식으로 위에 있는 더운 공기 온실 효과니까 방 안에 같은 데도 빼고 그 다음에 공기를 순환시켜 가지고 외부의 공기를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고 그런 방식도 돼요. 그리고 에어컨을 이제 교태 가동을 합니다.
상중하로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선풍기도 방 안에 공기를 상중하로 나눠서 상중하로 동시에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뭐 3개짜리나 몇 개짜리가 있겠죠.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드시면 2개짜리만 해갖고 상중만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주면 되게 시원하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작은 미니 제습기라도 더운 공기 빨아들이고 펠티어 소자 방식이도 어떤 금속판을 냉각시켜 좀 부딪히면 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제습기가 된다. 이만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속판을 여러 개로 놓으면 전기는 좀 들겠지만 좀 더 이제 시원한 냉각 장치가 되어서 에어컨도 미니 에어컨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같이 선풍기하고 틀어주면 그 선풍기가 차가운 바람을 빨아들여 좀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식의 펠티어 소자는 이제 금속 같은 거를 여기를 한 면은 이렇게 얇고 여기는 두껍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PM 반도체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 금속을 두껍게 만들어 갖고 배치를 많이 해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전기나 열 냉기를 이쪽으로 한꺼번에 그쪽으나 이렇게 전기나 열을 갖다 이전하고 이쪽은 나머지는 차갑게 되겠죠. 또는 연구자석을 놓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코를 감거나 그 옆에다 놔가지고 반응하게 만들면 전기가 그쪽으로 빨리 이전이 됩니다. 전기나 열이 그럼 한쪽이 되게 냉각이 되는데 이걸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의 펠티어 소자도 존재한다. 또는 펠티어 소자 만들 때 또는 방막 트랜지스터 만들 때 그러니까 정전기를 일으킬 때 접촉면이 적으면은 이렇게 전기가 잘 발생이 좀 적거든요. 접촉력을 넓게 해가지고 표면적을 넓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전자 이동이 보다 쉬운데요. 펠티어 소자 아니더라도 PM 반도체 또는 방막 트랜지스터 현재보다 넓게 이렇게 표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전자 이동이 쉽게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데나 PM 반도체 같은 데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데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 가지고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구 방식 아니더라도 반도체 소자 방식의 현재 LED 등이라든지 램프 방식도 동일합니다.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든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소자가 40개다. 램프가 40개다. 그럼 20개만 넣어준다든지 10개만 넣어준 30개, 40개 전체 넣어준다.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형광등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넣어서 간단한 방식으로는 전기 어떤 구리를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도 간단한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하시면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는 전기선의 구리선 하나가 10의 전기가 들어간다 했을 때 동일한 느낌은 5개짜리가 있는데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배터리처럼 만든다는 거죠. 배터리죠.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한 개만 쓴데 2개만 전기 흘려, 3개만 흘려, 4개, 5개 흘려주는데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5개 흘려주면 50이잖아요. 한 개 흘려주면 이렇게 10이고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하나당 10이라 그러면 몇 개에다 전기를 흘려주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려지게 공급하시면 되게 한정 같은 데서도 하고 전 세계 전자회로기 판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CPU나 이런 데서도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력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것이죠. 이런 거 여기 배터리다 그러면 일반 배터리가 자동차 연료 전지도 있고 납축 전지도 있고 이런 형태의 배터리가 있고 금속 콘덴서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개다 그러면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부식으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전기양은 틀리게 갖다 씁니다. 수천 개라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YTN은 어떤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 기술을 쓰시던데요. 제가 파워뱅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파워뱅크에도 5개든 10개든 모듈로 들어가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1개 쓸지 3개 쓸지 10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써서 12.5V, 30V, 60V, 120V, 220 제 방송의 특성상 방송을 무단으로 좀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 전부 전에 다 들었다. 그러면 제 페이스북에 조한미 대사관의 광고 몇 년째 광고 내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보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국정원 행정정 노동부경찰 관련된 증거를 오래는데 한국은행도 내시고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광고를 많이 내시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창을 갖다 대자 그랬더니 플라스틱 창을 보석상 털리게 플라스틱 창을 대자 그랬더니 YTN 그대로 나시더라고 보도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플라스틱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이렇게 갖다 덧붙이는 그런 사업을 하셨죠. 플라스창을 덧붙인 건 아니시겠죠. 할 때 홈을 파서 접착하는 이런 기술을 쓰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데요. 습기가 차거나 해서 그걸 이렇게 플라스창도 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빛의 투과도를 좁게 만들어주고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실리콘 웨이퍼 접합, 그다음에 펠리클 또는 카본 소재 접합이라든지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비닐 접합, 천 접합, 이런 데 들어가게 돼 박스 접합 이런 데들을 들어가는데 피혁 접합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네이퍼라든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도 이렇게 접합할 때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레이저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곳에 몇 개의 레이저 줄기를 특정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 달아가지고 또는 현미경 카메라 달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주는 것에 여기 유리나 플라스틱 놓고 이렇게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한양대에서 이걸 쓰지 마세요. 한양대에서 이걸 하시는 것 혹시라도 안 하시면 괜찮고요. 네. 그래서 제 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지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